승부차기 불패 신화를 이어가면서 승부차기에서 보여준 신들린 선방은 승부차기 불패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거미손으로 불리는 수문장. 거미손으로서의 위력을 유감없이 떨쳤습니다. 손을 지킨 거미손, 정말 신들린 거미손이었습니다. 야신상의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관록이 빛나는 키퍼로서는 최초이자 최고령 MVP 수상자라는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골키퍼 이훈재의 이야기입니다. 1973년 충청북도 청주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3살 때 술 한 말을 들어올리기도 하는 장사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집안 형편이었지만 초등학생 이훈재는 공던지기 선수로 신기록을 세우고 소년체전에도 나갈 만큼 타고난 스포츠 선수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4학년 때 종목을 축구로 전향하겠다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고 여자 배구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한 그의 누나와 가족들이 힘든 길을 예상해 말리기도 했지만 아무도 막내의 뜻을 굽히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격수로 축구를 시작했고 안 해본 포지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포지션에 정착하진 못했습니다. 달리기는 100m를 12초에 주파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오래 달리기, 즉 지구력은 팀 내에서 꼴찌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훈련에서 뒤처지는 것에 신물이 났던 이훈재는 골키퍼로 포지션을 전향하며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페널티킥 선방 연습을 100번씩 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자동차 번호판을 외우는 연습을 하며 동시에 시력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점점 골키퍼로서 기량이 크게 성장한 이훈재는 청주상고 3학년 시절 대통령배 대회에서 단 1실점만을 허용하며 전승으로 우승을 이끌었고 최우수 선수에 선정됩니다. 이후로도 전국대회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수집하며 단숨에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골키퍼 유망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는 경희대학교로 스카웃되어 입학했고 대학교 1학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3학년이던 94년에는 성인 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하며 그의 긴 국가대표 커리어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그는 대표팀 명단에 깜짝 선발되었고 경험을 쌓는 두세 번째 골키퍼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 클린스만에게 유린당하며 전반전에만 3골을 실점하여 패색이 짙어졌고 김호 감독은 당시 한국 최고의 베테랑 골키퍼였던 최인영을 경희대 3학년 이훈재로 교체하며 첫 월드컵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은 2골을 득점하며 3대2로 후반전에 분전하였고 그는 후반전 45분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며 차기 국가대표의 수문장로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94년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 새로 부임한 비쇼베츠 감독은 아시안게임 출전을 놓고 체중 감량이라는 숙제를 내줬고 4개월간 10kg을 감량했지만 결국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꾸준히 올림픽 대표팀에는 선발되었고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1996년 당시 대학과 실업축구 최고의 선수들을 쓸어 모으고 있던 신생팀 수원 삼성에 우선 지명을 받으며 프로 선수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94년에 급격한 체중 감량이 몸에 이상을 주었는지 갑작스럽게 간염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선수 생활과 치료를 병행하며 기량이 급격히 하락했고 기대 속에 시작한 프로 생활도 주전자리를 고교 선배 박철호에게 내줘야만 했습니다. 그 여파로 국가대표팀과도 거리가 멀어진 이훈재는 낙담하여 선수 생활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2년간의 고생 끝에 기어코 병마를 이겨냈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골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는 출전하지 못하며 그의 영원한 라이벌 김병지가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지만 그는 안정감 있는 선방과 기가 막힌 PK 선방 실력으로 98 시즌 수원 삼성의 첫 K리그 우승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K리그는 무승부 없이 연장전 이후 승부차기를 진행하는 룰이 있었고 그는 승부차기에서 무패 기록을 세우며 수원의 골문을 자신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99 시즌 수원의 두 번째 K리그 우승을 포함한 사관왕의 주역으로 맹활약하며 자신의 첫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고종수, 데니스, 서정원, 샤샤 등 화려한 멤버들과 수원은 창단 후 수년 만에 최고로 올라섰고 이훈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주전은 아니었지만 대표팀에도 수년 만에 복귀에 성공하여 그에게 닥쳐왔던 시련들을
모두 격파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당시엔 실업리그에 있던 상모 축구단으로 합류하여 군 복무를 이행했고 2000년 아시안컵에 선발되어 5경기에 출전하며 처음 국가대표 대회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그렇게 상무에서도 기량을 갈고 닦았던 이훈재에게 시간이 흘러 2002년이 찾아옵니다. 당시 K리그는 한일 월드컵에서의 성공을 위해 리그 개막을 7월까지 미루었고 대표팀 선수들은 합숙 훈련을 하며 월드컵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2002년 3월 저녁과 동시에 대표팀 합숙 훈련에 참가했고 이전부터 펼쳐진 불꽃 튀는 월드컵 주전 골키퍼 경쟁을 라이벌 김명지와 펼치게 됩니다. 4월에는 소속팀 수원 삼성으로 복귀하여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현재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우승에 성공했고 2연패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가 맞이한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에게 주전으로 선택을 받은 선수는 이훈재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월드컵에서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고 한국 축구의 역사에 남을 명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야신상 후보로도 거론되었던 그의 활약 덕에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광란에 빠뜨린 월드컵 이후로 이훈재는 전국적인 스타로 등극했고 대한민국 골키퍼 부동의 넘버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역사를 쓰고 수원에 돌아와서도 이훈재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2002 시즌 K리그 베스트 11에 다시 한번 선정되었고 전경기 무실점으로 수원의 첫 FA컵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원은 차범근 감독을 선임하며 새 시대를 열었고 2004 시즌 챔피언 결정전 승부차기 끝에 김명지의 슈팅을 막아내며 수원의 세 번째 리그 우승, 자신의 세 번째 베스트 11을 이루기도 합니다. 국가대표에서도 2004 아시안컵, 2005 동아시안컵 등 주전 골키퍼로 맹활약했고 대표팀의 주장으로 선임되기도 하며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로서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2006 시즌 수원은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았고 부동의 넘버원인 이훈재에게도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 축구선수치고는 살집이 있던 그는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06 독일 월드컵에서 김병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 월드컵에서도 감독의 신임을 받았고 주장으로 대회에 참가해 의심들을 잠식시켰습니다. 조별 예선 프랑스전의 활약상은 그의 커리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쉼없이 달려왔던 이훈재는 월드컵 이후 경미한 부상이 찾아왔고 만년 백업 키퍼였던 박호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훈재라는 그늘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박호진은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훈재는 그 자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수원은 후반기 성적이 수직 상승하며 준우승을 기록했고 박호진은 활약을 인정받아 K리그 베스트 11에도 선정되며 만년 백업 키퍼의 눈물겨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35세가 된 이훈재의 역사가 이렇게 꺾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되찾기 위해 체중 감량과 피나는 노력을 불사했고 박호진이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하며 2007 시즌 약 8개월 만에 수원의 골문 앞으로 돌아왔고 이훈재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활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아시안컵에서도 그 모습은 이어졌고 한숨만 나오는 대표팀의 경기력 속에서 3위라도 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이훈재였습니다. 그 활약과 별개로 아시안컵 대회 중 대표팀 선수 3명과 함께 숙소를 이탈해 술집에서 새벽까지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논란이 일어났고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 속에 사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년간 국가대표 자격 정지를 비롯한 징계를 받게 되며 그의 커리어에서 유일한 5점을 남기게 됩니다. 앞선 논란에 비난이 따라왔지만 2008 시즌 수원에서 39경기에서 20회의 무실점을 기록하였고 그 유명한 눈이 내리는 날 수원의 네 번째 우승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K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골키퍼 MVP를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고 대단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2009 시즌 수원은 우승의 주축들을 잃고 헤맸지만 그는 아직 팀을 지탱할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 곽기주에게 주장직을 넘겨받으며 분전했고 FA컵
성남 1화와의 결승전에서 또 한 번 승부차기 선방으로 우승을 견인하며 FA컵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대표팀에도 허정무 감독의 요청에 징계 사면으로 복귀하며 정성용, 김영광 등 젊은 골키퍼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0 시즌 수원의 역사 그 자체인 이훈재는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 소진한 듯 부진에 빠졌습니다. 무려 4번째인 2010 남아공 월드컵에도 동행하긴 했지만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주전으로 올라선 정성용을 받쳐주는 역할에 그쳐야 했습니다. 수원에서도 월드컵 이후 새로 부임한 윤성효 감독 아래에서 하강진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대표팀과 수원에서 모두 세대교체라는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구록을 목전에 둔 나이 들고 살찐 골키퍼의 자리는 이제 없다고 모두가 은퇴를 거론했습니다. 수원에서는 코치직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광스러웠던 국가대표팀은 은퇴를 선언하고 물러났지만 아직은 골대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단 멤버로 16년간 당시 팀 최다 기록인 390경기 출장을 끝으로 수원과 작별을 선택했습니다. 2011 시즌 그는 어색한 전남 드래곤즈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또한 몸무게를 10kg을 감량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7일 처음 상대로 만나게 된 수원과의 경기에서 111초간 박수를 받기도 하며 그는 2시즌간 전남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2011 시즌에는 팀 최소 실점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바람대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전남과의 계약이 끝난 이훈재는 2012년 12월 12일 축구선수로서 은퇴를 전하게 됩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 수원의 모든 별을 함께 달았던 불패의 손끝, 182cm로 골키퍼로서는 단신이지만 골대 앞에서는 가장 거대한 존재였다. 한국 축구, K리그, 그리고 수원 삼성의 영원한 전설의 역사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